이진원과 함께하는 21세기 건강 비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1세기 만성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만성질환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이상지질혈, 심장병, 중풍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병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혈압 하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당장 그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 세포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함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비만증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그 100%와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비만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50%의 환자들의 그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증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증. 인슐린 저항증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하실까? 이제 제가 세포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을 제가 세모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막에,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세포의 막에 인슐린이 딱 합체할 수 있는, 들어맞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딱 결합이 되면 결합된 그 상태에서 무엇이 열리냐 하면은 인슐린 초인종이 눌러지면서 수용체가 눌러지면서 포도당 문,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포도당 문이 열립니다. 포도당은 혈액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혈관.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수용체를 초인종을 누르듯이 딱 누르면 포도당 문이 닫혀 있다가 착 열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당이 쫙 들어오죠. 그래서 이 포도당 문을 통해서 이제 당이 들어오면 이 당이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것은 이 수용체에 문제가 있든지 또 포도당 문에 문제가 있든지 또 다양한 그 세포막의 문제 때문에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인슐린 저항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혈관 속에 있는 무엇이 올라갈까요? 포도당이 올라가죠.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이 올라가는데 당이 올라가면 이제 처음에는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당이 이제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에 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소변에 당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이 소변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증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증이 이제 지속이 되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제가 대략 그린다면 췌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췌장이거든요. 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이 췌장은
두뇌의 기별에 의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포 차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두뇌가 그것을 감지를 하면 췌장에다가 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잔소리를 더 하는 거죠.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해봐라. 그러면 말을 좀 듣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그 당장은 또 혈당을 세포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두뇌가 계속 췌장에게 잔소리를 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서 그 인슐린 수치가 혈액 속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인슐린 저항증이 이제 심각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인슐린 저항증이 심각해지는 그 원인들을 제가 네모 속에다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복부 비만증, 그리고 이제 free fatty acid,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산이 증가하고 또 TNF, tumor necrosis factor라고 암을 이기는 그러한 그 염증 단백질이 이제 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이코겐 생산이 또 그 효소가 또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기, 초인종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인슐린 저항증,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기별을 잘 듣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상지질혈, 왼쪽에 보시면 LDL 수치가 올라가고 HDL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금과 물을 배설하지 못합니다. 계속 보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신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지질혈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동맥경화 현상이 생깁니다.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다양한 기관이 타격을 받지만 심장이죠. 그래서 관상동맥경화를 통한 심장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금과 물을 배설하지 못하고 부신이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혈관을 여기다 다시 그리게 되면 소금과 물이 계속 배설되지 않고 혈관 안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부신이 자극된다 그랬죠. 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등 뒤에 있는 콩팥 위에 등 쪽에 있는 콩팥 위에 있는 그 모자 모양으로 된 기관을 부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신에서 이제 아드레날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물은 더 많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지면 이 혈관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이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과 그 다음에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사슬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악화가 되면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고혈압과 비만증과 인슐린 저항증, 당뇨병, 이상지질혈, 그리고 고혈압의 악화,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이러한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된 질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질병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만성 질환을 극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누구나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항하느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만성질환에 그 문제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타입 A 성격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입 A 성격이라는 것은 완벽한 그 완벽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 A 성격들이 이제 성공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 만성 질환이 걸리지 않는데 이러한 성공형의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제 그 hostile 타입 A, 영어로는 hosti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개심이 강한, 이 적개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unforgiving, 완벽주의자인데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제 만성 질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완벽주의자들이 이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쉽게 이제 걸리는 질병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증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혈압의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되는 여러 생활 양식, 그렇죠? 급하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몸이 계속 노출이 되면 지금 나열했던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 그 현대인이 가장 그 걸리기 쉬운 질병,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현대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A 타입 성격과 이 스트레스를 이제 계속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특별히 hostile aversion, 적개심이 강한 그러한 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콜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쵸? 혈관이 좁아지고 물이 많이 들어와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그 혈관의 벽이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관의 벽이 굳어지면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동맥경화 현상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뇌에서 일어나면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두 가지 문제가 단순히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이러한 그 혈관에 문제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hostile type A 성격. 그것이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 인지되고 있는 모든 그 스트레스가 이제 혈관을 통해서 콜티솔이나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우리의 세포가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대표적인 세포가 바로 혈관 벽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단순한 그 만성 질환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의 만성 질환의 그 진행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과 비만증이 이제 주로 거의 90% 이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비만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압이 생기고 또 고혈압이 있는 분이 반드시 비만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만증이 생기면 그 비만하게 이제 부풀어 있는 그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2마일에서 3마일 정도 되는 그 추가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2마일과 3마일 정도의 그 추가 혈관에 그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발달해야 될까요? 심장의 기능이 더 발달해야 되죠. 처음에는 심장이 우심방, 좌심방이 있는데 좌심방이 더 그 큰 그 심장이죠.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이제 4가지 그 방이 있죠. 우리 심장에는. 그런데 이제 left ventricle, 그렇죠? 좌심실이 이제 두꺼워지고 그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효율적으로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게 되면 그 심장이 두꺼워지면서 산소 공급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산소 공급은 더 많이 필요한데 혈관은 더 좁아지고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오죠. 그것을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증이 이제 증가가 되고 지속이 되면 염증 단백질 CRP나 인터루킨 6, IL6라는 그 염증 단백질이 혈액 속에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 단백질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절에 염증 단백질이 이렇게 끼어서 누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른 곳은 이제 염증 단백질이 이렇게 순환을 하지만 이런 관절 같은 데 가서는 이게 박혀가지고 거기에서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누적된 그 현상이 바로 만성 관절염입니다. 물론 이것이 염증 단백질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 몸무게가 증가가 돼서 관절에 계속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관절이 파열이 되고 또 그 파열이 되는 상태가 염증이고 또 염증 단백질이 또 그 비만 현상에 빠져 있는 그 지방세포로부터 또 분비가 되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설상가상으로 염증 단백질도 분비가 되고 또 염증이 또 각종 그 관절에서 생기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관절염, 신장병, 뇌졸중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스피린이죠. 물론 이러한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딱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연구하고 또 발견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스피린이 이제 진통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만성 관절염, 그다음에 심장병, 뇌졸중에 이제 처방되는 현대인의 페나시아라는 것은 영어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위에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출혈이 생겨서 빈혈이 생기고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그 질환의 요인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생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 알약 몇 가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현대 만성질환, 21세기에서 만성질환이 생기는지를 알게 되시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이제 답이 나오는데 약 몇 개 처방전으로는 붕대 감는 정도, 또 반창고 붙이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나의 그 마음 상태, 그리고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는 그러한 요인들,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문제들,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이유들, 그리고 소금과 물을
보유하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아셔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1세기의 만성 질환들을 한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상태에서는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자가 면역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하다 보면 우리 세포의 그 면역 체질도 내 자신을 그 학대하는 모습으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전인자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르는 요인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으로 현대의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연관된 것은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그러한 그 hostile 타입의 성격일수록 자가면역 증상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대처하리라라고 연습하기 전에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데 그러면은 발전이 없고 또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돌변하냐면 우울증으로 돌변합니다. 영어로는 learned helplessness, learned hopelessness. 그러니까 학습된 helplessness. 내가 도저히 내 자신을 도울 수 없다 하는 그 학습된 자기 스스로의 그 부정적인 그 생각들, helplessness, hopelessness,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변하고 이 우울증을 나도 모르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우울증을 해소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좋게 바라보는 일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러한 스트레스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우울증에 빠짐으로써 이제 그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중독증입니다. 그래서 음식, 담배, 술, 마약, 도박, 성, 명예, 그 다음에 돈 이러한 것들이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중독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고 또 여기 나열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암이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을 과잉 섭취했을 때 비만과 암은 잘 알려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직접적으로 암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암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빠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도박, 성, 명예,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의 면역체들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흔히들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그 또 성격의 타입이 있는데 C 타입 성격입니다. A 타입 성격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의 삶을 사는 그러한 그 분노를 노출해 보이고 또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성격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C타입 성격은 꾹꾹 누르는 성격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속으로는 못마땅한데 이것을 못마땅한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을 C타입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할 수 없이 억제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그 절제력이 있어서 내 자신을 바로잡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절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내 자신을 꾹 참는, 꽁꽁 앓는 그러한 그 성격이 바로 C타입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착한 딸, 착한 아들, 착한 며느리, 이러한 그 성격의 소유자들이 C타입 성격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암에 걸리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그 건강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어떠한 질환에 빠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내가 어느 부분부터 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